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됨으로써 징계 처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원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방조 경찰관 강등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끝에 사망하도록 방조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징계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판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3심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그 전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를 먼저 제기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는 것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예는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이와 같은 식품 위생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과징금 처분, 이와 같은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공무원의 징계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와 같은 것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이 당사자는, 이 피징계자는, 이 징계를 받은 이 경찰관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라는 것을 청구했지만 여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에 깔려 있습니다. 예, 구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강등 징계 처분, 강등 징계 처분, 강등은 중징계입니다. 파면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이 이제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등이라고 하는 중징계 처분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더니 기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경찰관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도 기각에 대해서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고, 또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역시 기각에 대해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모 파출소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순찰차를 타고 관할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래서 관할구역을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지 무단 이탈했는데 당사자 본인만이 이탈된 것이 아니라 이제 순찰차를 타고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 사유가 된 것이고, 이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후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 근무지를 벗어나서 근무 시간에 추정하건대 근무 시간에 이제 음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를 했고, 그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자 자신의 차로 바꿔 타고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아까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벌금형 선고에 따른 부분은 없지만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해서 약식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라고 하는데,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형적으로 뭐 조언이라든가 격려를 했다거나 뭐 충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정신적 방조, 저는 별도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언, 격려, 충고라든가 이런 정신적 방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으로 어떤 범행 그 도구를 이제 빌려준다거나 그 범행 장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뭐 범죄 자금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물질적 방조,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적극적인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위라고 해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이제 이 결과 발생을 예방해야 될, 이제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부작위 상태,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방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이제 수의가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절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방 조치를 하지 않냐고 이제 가만히 이제 냅두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이제 묵인하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뭐 은행 지점장이 예를 들어서 또 부하 그 회사 직원들이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냐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위에 의해서 이제 방조 혐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 피징계자가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제지하거나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냅뒀다는 얘기죠. 부작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이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찰 공무원의 신분에서 비롯되는 이제 부작위에 의해서 방조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신분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이제 할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냅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작위로서 방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징계 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던 지인은 사건 당일 나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숨졌다. 네, 그 음주를 같이 한 그 지인은 음주운전 중에 나무를 충격해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이지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인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제 종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A씨, 이 경찰관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서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고 발생 사실도 알았네요. 알고서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것도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해태한 것이죠. 하지 않은 것이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컨대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러한 비위가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근무지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근무복으로 이제 갈아입은 거죠.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조사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A 씨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해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고, 이 경찰 공무원의 주장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 견책 수준이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한 강등 처분은 징계권, 징계권에 그 일탈 남용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징계 사유에 비해서, 나의 의무 위반 행위에 비해서 이 강등 처분은 가혹하다, 과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음주 방조도 음주운전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 음주운전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A 씨가 상황 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행, 상황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를 타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관내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근무지를 이탈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며 방조한 행위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도 인정이 되고, 이것은 이제 무겁다. 그 징계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정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인 강등 처분이 감경 등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가 된 그런 사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쟁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먼저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먼저 청구해야만 한다.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청심사 결과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겠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